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진국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한다는 거지. 윤곽 여성심리 모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 자식도 관계고 연인 관계도 관계고 뭐 친구 관계도 관계고 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물론 이 부모 자식 관계야 아이라는 의미 있는 산출물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관계지만 뭐 연인이나 뭐 친구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상상으로서 만들어냈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암묵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귀자는 허구의 질서를 만들어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고 제가 말했잖아요. 사귀자라는 말에는 사실 별로 힘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낸 계약이지. 근데 친구 관계는 더 그래요. 각자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내 친구야. 왜냐하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 오랜 시간 함께 했고 나랑 떡볶이도 맨날 먹어주고 나랑 제육덮밥도 맨날 먹어주니까 뭐 이런 자기만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더 구체화해서 얘는 진짜 찐친이야. 정말 흔하게 말하는 불알 친구야. 이런 기준도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 사람과 특별한 어떤 관계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다들. 근데 어떤 형태의 관계든지 부모나 부부나 연인이나 뭐 친구나 모든 종류의 관계 뭐 이거랑 상관없이 관계 당사자들끼리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사실은 진리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진리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런 태도 그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뭔가 막 선물도 많이 주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걸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기버, 뭐 주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테이커, 뺏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보면 제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와서 막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엄청나게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막 자기한테 먹을 거, 막 몸에 좋은 거 매주 보내주고, 막 옷도 사다 주고, 막 입히고 다 해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엄청 좋은 여자네. 근데 왜 헤어졌어? 하니까 옷과 몸에 좋은 음식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야, 너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주말에 하루 조기축구 가는 게 삶의 낙이었대. 근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주말에 조기축구를 가면 그렇게 서운해했다고 해요. 아니 오빠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주말에 나랑 시간을 안 보내고 조기축구를 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녀는 제 친구한테 준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뺏기만 했던 겁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멋대로 줬고 내 친구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도 준 게 없으니까. 단지 내 친구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줬던 거죠. 남자친구의 헌신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친구가 원하지도 않은 선물을 계속 줬던 거예요. 아니 원하는 선물이라도 주던가. 사실 옷이고 음식이고 다 필요 없고 조기축구를 주말 내내 하게 해줬어야 진짜 남자친구를 위한 거고 선물인 거죠. 제가 이래서 제가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헌신을 할 때 섣불리 뭔가를 바라면서 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짜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1을 줬을 때 1 미만으로 바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을 주고 0.9를 바랬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0.1이라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을 줘놓고 2를 바란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뺏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뺏는 거지. 결국 이거는 아무것도 안 주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거라는 걸 모르면 심각하지. 주는 사람인 척 하면서 뭔가를 뺏어내는 이런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엄청 뭐 헌신해주고 잘해줘.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면 그 부모님도 기버가 아니라 테이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무의식적인 권력 태도가 감춰져 있다는 걸. 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부속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거든. 결국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그 부모님한테 완전히 구속돼서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아니 커보니까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냉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애정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모든 걸 줬다고 착각하는 여성에 대한 내 친구의 부정적인 반응도,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에 대한 자식의 반응도 애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대의 소유욕에 대한 반감일 뿐이거든요. 결국 상대한테 애정을 준 게 아니라 강요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걸 왜 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이상을 바라는 사랑은요, 사실은 자기애에서 나온 가식이고 겉으로 드러난 과한 친절도 역설적으로 잔인함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주는 걸 굉장히 잘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를 주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본질은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의 유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상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골로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만 다정한 사람. 정말 나한테만 다정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진국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한다는 거지. 왜냐면요, 사랑이라는 게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만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대상들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 방식은 결국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다정한 모습이 있는 사람은 동성 친구에게도,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도, 지나가는 들짐승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내 동성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관적인 맥락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 사람 고유의 사랑의 태도고 방식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는 다 무뚝뚝한데 나한테만 다정한 맥락이 있다?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말한 뭔가를 줌으로써 빨리 얻어내고 싶은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런 사람 만나도 좋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이 뭔가 담배에 붙이는 그 라이터 몇 초의 불씨처럼 곧 꺼질 다정함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 원래 그런 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물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든 이성을 꼬시려는 목적으로 다 일관적으로 다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애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대시를 한다면 당연히 무뚝뚝하게 잘라야죠. 이런 특별한 상황 말고. 그리고 같은 선물을 해줘도, 같은 다정함을 준다고 해도 내 애인에게는 포장지는 더 이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본질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녀에게 사실은 아예 없는 모습인데 나한테만 보이는 모습이 있다? 그거는 내가 특별하고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냥 잠깐 환상 때문에 만들어내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망을 덜 해요. 흔하게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특별해서 그런 거라면 이래야지. 내 애인이 원래 다정한 편이야. 원래 가진 모습이긴 한데 남들한테도 다정하지만 나한테는 더 다정한다던가. 그리고 방금 말했던 유행했던 깻잎 논쟁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원래 남들 깻잎을 잘 떼어주는 사람이 내 깻잎은 더 신중하게 떼주고 내 밥 위에까지 올려주는 건 훌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본질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많이 보거든요. 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원래 가지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라면 저는 약간은 경계를 하는 편이고, 이 방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지는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미성숙해요. 그쵸? 어릴 때 저는 저 두 모습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연애 잘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왜 그러는지 심리를 알면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모습인 것 같다면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관계를 한다면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거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미성숙함을 이유로 상대를 쉽게 거르기 시작하면요, 결국 내가 세상에서 걸러지게 돼요. 여튼 이거 예전에 누가 물어봤던 주제라 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이야기해봤어요.